그래서 오늘 배우는 국권수 운동의 두 가지 종류, 이러한 흐름에서 등장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먼저 항일의병운동 공부하고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의병 투쟁, 항일의병 운동. 자, 얘네들의 핵심은 무엇이다? 무장해서 싸우는 거야. 우리 교재에 보면은 무력항쟁이라고 나오죠? 무력항쟁이란 건 뭐야? 무기 들고 싸우자라는 거야. 총칼 들고 싸워서 적을 무찌르자. 무력항쟁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자 했던 걸 우리는 항일의병 운동이라고 합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 1910년 사이 한 몇 년 됩니까? 그러면 한 30년, 35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의병항쟁은 총 3번이 일어나요. 1895년, 10년 후 1905년, 그리고 얼마 후 1907년 3번의 의병항쟁이 일어났는데 1895년에 최초로 일어났던 게 을미의병. 을미년이잖아. 막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당하고 그 해에 일어난 게 을미의병. 그리고 10년 넘어와서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그 해지, 그 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게 을사의병.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1907년, 이때도 되게 다사다난했던 해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종 강제 퇴위당하고 막 한일 신협약 체결돼가지고 막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다 임명하고 골치 아팠던 해거든요. 군대 해산되고 그 해에 일어난 의병항쟁이 이 해가 정미년이라고 불렸던 해니까 정미의병. 요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야. 자, 지금부터 각각의 의병에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895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해죠. 이 을미의병이 일어났던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나서 일본의 주도하에 을미개혁이 시행이 된 거야. 근데 그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서 우리 민족을 가장 분노케 하는 내용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단발령 실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몸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거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니네는 남자들이 무슨 머리를 따가지고 기르고 상투를 틀어. 니네 잘 씻지도 않잖아. 위생상 굉장히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머리를 다 잘라라 해서 단발령 실시를 결정하게 되죠. 열받은 거야. 내 모가지는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을미의병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국무를 죽인 사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원인이 되었다? 머리를 자르라고 한 단발령의 실시.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게 을미의병입니다. 당시에 이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요, 의병들을 이끌고 이렇게 투쟁을 했었던 의병장, 대장을 말하는 거지. 의병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양반 유생층. 유학을 공부하는 양반 출신의 유생들,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양반 유생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했었고, 당연히 의병장, 대장도 양반 출신들이 주로 했었겠죠.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표적인 인물 알려드릴게요. 이소응, 유인석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을미의병의 의병장들입니다. 다 양반 유생 출신이었어.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을미의병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너무나 거세게 반발을 해오자 일단 일본은 한 발 물러섭니다. 단발령은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일단 단발령은 철회했어. 근데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고종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해란 말이야. 부인이 죽었잖아요, 잔인하게. 자기 목숨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의병항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국이 들썩들썩 하기 시작하자 고종도 어떤 일본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야. 그 당시에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그러지들 마시오. 제발 해산해 주시오. 고종이 나서가지고 해산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고종의 해산 권고, 권고라는 거는 해주세요. 제발 이제 해산해 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지. 고종의 해산 권고로 결국은 해산이 되게 된다. 왜냐면 양반들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왕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됐던 게 을미의병. 자,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딱 10년 후 1905년에 일어난 을사의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을사의병의 원인은 뭐겠어? 뼈 아픈 애잖아. 을사조약이 체결됐어.
강제로 체결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을사의병입니다. 의병장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일단 대표적인 인물이 뭐 민종식 같은 인물도 있고, 이 사람은 전직 관리 출신. 그러니까 국가기구에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양반 유생 출신이었던 최익현. 최익현은 위정 석사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최익현도 의병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사람 알려줄게. 자, 교재 한번 보시면 평민의병장 신돌석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이 사람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이 사람이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대장, 즉 의병장인데 신분이 평민이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지. 왜? 평민 출신이 장을 해. 의병 안에는 양반 출신도 있고 막 그랬어. 선생님, 신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없어졌으니까 평민이니 뭐 양반이니 하는 거 의미 없지 않아요? 의미가 왜 없어요? 있죠. 내가 말했잖아. 수천 년이 이어진 신분제도야.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내일부터 친구하고 너랑 나랑 맘먹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신분제도는 이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없어졌지만 여전히 너는 평민 나는 양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기였는데 평민 출신이 의병을 이끄는 의병장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 을사의병 때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미의병은 그럼 왜 일어났느냐? 모든 해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해도 진짜 다사다난했던 해잖아.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의 고종 황제를 강제로 끌어내렸어요. 퇴위시켜버리죠. 이것도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일본이 어떻게 했지? 니네 나라 돈이 너무 부족해. 앞으로 우리 일본이 니네들을 관리하고 보살펴 줄 텐데 니네가 군사가 뭐가 필요했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죠. 얼마나 열받아. 국가인데. 군대가 없는 국가야. 이거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잖아요. 군대가 해산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특히 군대가 해산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직업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 해산된 군대 군인들이 의병 항쟁에 뭘 하게 되는 거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정미의병은 되게 특징이 있어. 앞서서 나온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에 비해서 어때요? 아무래도 군인들은 일반 의병들보다 직업이 군인이잖아.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고 조직력도 강해. 그들이 의병에 합류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정미의병 때의 의병 조직은요. 조직력과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진 의병들이 이제 큰 마음을 먹게 되죠. 무슨 마음을 먹게 되느냐? 우리가 전국에 지금 의병들이 꽤 많으니 우리가 일시에 수도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수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일본 군들을, 일본 세력을 무장 해제시켜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공을 해보자. 국가의 관리를 지켜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전국에 13개의 도가 있었는데 각각의 도에서 의병 군대를 조직해. 이 부대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13도 창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얘네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한날 한시에 우리가 비밀리에 일본에게 걸리지 말고 서울로 진격을 하자. 서울로 진격을 해가지고 한날 한시 똑같은 시점에 맞춰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 바로 무엇이냐? 1908년 바로 다음 해에 실시된 서울 진공 작전이었어요. 서울로 진격해서 공격을 하자라는 거지. 서울 진공 작전을 준비를 하고 서울로 같은 날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서울 근처 경기 지방까지 집결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째,
그 수많은 의병들이 수도로 몰려들고 있는데 일본이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죠. 일본이 미리 알아채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할 당시에 이 부대 전체를 총괄하는 총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인영이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하던 과정에서요,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집으로 빨리 내려오라는 소식을 받게 되죠.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은 좀 그래요. 그쵸? 우리가 내가 어떤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물론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거 처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는 또 세상이 다르잖아. 부모에 대한 효심 이게 지금하고 또 비교 안 될 정도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휘권을 넘기고 인형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뭔가 중앙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약간 와해되고 분열되고 조직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결국은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럼 그 이후에 의병항쟁은 어떻게 되느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의병은 뭐 그냥 잠깐 들고 일어났다가 마는 거 뭐 걔네들이 원래 정식 군대도 아니고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다가 비록 실패했지만 서울 진공작전을 겪고 나가지고 일본이 와 이거 의병 세력도 장난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거세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의병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 진공작전이 1908년이고 그로부터 2년 후 1910년에 우리나라가 뭐가 돼?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하잖아. 더 이상 국내에서 의병항쟁을 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국내를 떠나지. 저기 우리나라 위에 만주지방이라든지 혹은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맞서가지고 독립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세력으로 또 한 단계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항일